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꿈꾸는 다락방은 상당히 많은 부수가 팔린 이지성 작가님의 책입니다. 이 책의 이제 저자는 이제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이 R은 VD라는 공식을 이제 만드신 분이죠. 그러니까 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리얼라이제이션이고 VD는 비비드 드림이죠. 생생한 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년에 걸친 방대한 자료조사와 저자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 R은 VD의 공식의 이제 진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학창 시절에 그 백일장대에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저자가 20살 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고 작가의 꿈을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꿈꾸었고 이제 꿈이 현실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 말고도 18시간의 몰입의 법칙, 솔로몬 학습법, 성공하는 아이에게는 미래형 커리큘럼이 있다 등이 베스트셀러로 올랐고요. 이 해외로도 저작권이 수출돼서 여러 권이 번역 출간됐다고 합니다. 또 이 이야기가 저자 이야기가 CBS, MBC, SBS, EBS 등 각종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중앙일보, 조선일보, 국민일보, 경향신문 등 국내 주요 일간지를 통해 소개됐다고 합니다. 자, 이 책에서는 이제 정말 내가 간절히 이루어지고 내가 간절히 뭔가를 이루려면 내 꿈을 시각화하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생생하게 꿈꾸고 글로 적으면 현실된다는 것이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예로 1837년에 이제 유명한 에드거 앨런 포 검은 고양이를 쓴 이분이 이제 현실과 공상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광기에 사로잡혀서 이 아서 고든 빔의 이야기라는 그런 책을 써요. 그런 책을 썼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상당히 끔찍한 사건들로 이게 도배되어 있죠.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는 이 4명의 선원이 조난당해 바다를 떠돌다가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제비뽑기로 한 사람을 정해서 살해한 뒤 인육을 먹는 장면이에요. 소설 속에서 제비뽑기로 희생된 선원이 리처드 파커였어요. 그래서 1884년에도 영국의 법원이 영국 사회를 이제 공포와 충격으로 몰아넣은 살인 사건을 저지른 남자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3사람의 혐의가 바로 난파당해 바다를 떠돌다가 굶주림을 참지 못해 제비뽑기로 동료를 살해해서 먹어치운 것이었어요. 근데 또 그때 희생된 사람이 놀랍게도 리처드 파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드거 앨런 포가 미래의 사건을 바라보듯이 글로 적었다는 건데 그것이 47년 후에 현실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또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이제 마법의 주문이 이제 R은 VD라고 하는데 이런 작가가 정말 생생하게 뭔가를 꿈꿨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썼고요. 이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의 꿈을 시각화하라. 만일 당신이 마음의 눈으로 이미 성공한 회사, 이미 성사된 거래, 이미 달성된 이윤 등을 볼 수 있다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미 성공한 모습을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리는 습관은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나는 백화점에 입점하기 전부터 에스테 로더사의 제품이 대형 백화점에서 어마어마한 판매고를 달성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꿈꾸곤 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 백화점에 입점할 때마다 수천 번 그렇게 했다. 그러면 내 마음속의 그림은 진짜로 현실이 되곤 했다. 성공을 시각화하면 그 이미지는 반드시 현실이 된다. 이 놀라운 원리는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고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계, 투자계, 운동계를 비롯한 각계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제1부에서 이제 다락방에서 꿈을 꾸다라고 하는 내용부터 시작이 됩니다. 21쪽에 파트 1부터 이제 나오는데 그 내용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 부분으로 가면 이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꿈을 이루게 해주는 마법의 주문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파트 1에서는 그런 그 다락방에서 꿈을 꾸다라고 나오고요. 파트 2에서는 꿈을 이루게 해주는 마법의 주문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여러 이제 그 사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리차드 바크가 이제 갈매기 꿈이죠. 그래서 원래 리차드 바크는 갈매기 꿈을 썼지만 원래 직업은 비행기 조종사였어요. 그래서 그 꿈은 작가였고요. 세계적인 작가였지만 그 작품을 받아들인 출판사가 한 군데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인쇄소에서 자비로 책을 만들어야 했고 발이 부르트도록 서점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책을 진열했지만 누구도 사주지 않았는데 어느 날 앤드류 카네기의 소망 달성을 위한 6가지 원칙, 6가지 그의 간절한 소망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작가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종이에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의 작품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날이 오고야 만다. 그러고는 벽에 붙여놓고 아침 저녁으로 큰 소리로 읽으면서 세계적인 작가가 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렸는데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고 9년째 되던 어느 날 그의 책이 캘리포니아 연안의 히피들을 중심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히피들은 마치 마약에 빠진 것처럼 그의 책에 빠져들었고 마침내 그의 책은 미국 전역의 히피들을 감동시켰고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세계 20개국으로 판권이 팔려나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처드 버크, 책 제목은 바로 갈매기의 꿈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지는 내용이 이 파트 2에 보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 3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신비한 마법의 주문을 외운다라고 나와있죠. 마법의 주문을 외우는 이야기들이 또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영화배우 짐 캐리에 대한 얘기가 이제 189쪽에 나오는데요. 이 짐 캐리가 무명 시절에 그런 VD, 비비드 드림이죠. 기법을 소리내어 VD하기라고 하는데 내용이 이렇답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모습을 생생하게 꿈꾸고 꿈꾼 내용을 말로 표현하고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실제로 보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표현해요. 만일 이 능력이 부족하다면 미리 종이에 적어두고 큰 소리로 읽고요. 말의 여운이 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또 큰 소리로 생생하게 꿈꾸고요. 매일 30분 이상 앞의 과정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또 이제 이건희 회장도 나오죠. 꿈과 상상력으로 충만한 현재를 산다. 그가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열어 큰 소리로 말할 때가 있다. 오랜 시간을 들여서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의 그린 꿈이 눈앞에서 생물처럼 살아 움직일 때다. 이건희는 취임하자마자 삼성그룹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던졌다. 그룹의 이익은 1조 원으로 임직원의 급여는 지금보다 2, 3배 수준으로 올리겠다. 이건희가 삼성그룹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말했을 때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삼성그룹의 이익은 2천억 원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현실되었죠. 에버랜드, 삼성의료원, 골프장, 미술관, 타가소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주 오랫동안 이제 생생하게 꿈꿔서 이제 그걸 하면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실현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나오는데 특히 이제 이 책의 239쪽에 보면 나의 멘토는 톨스토이라고 나오는데요. 꿈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그런 거라든가 또는 이제 241쪽의 셋째 줄에 거대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강렬한 열망이 당신의 잠재의식 밑바닥에 스며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56쪽이 이제 마지막 단락에 이 책의 주제인 R은 VD 공식은 마녀가 더 섹시하다 27쪽에 나오는 소프라노 김정원 씨의 말에서 따왔다. 김정원 씨는 R은 VD라는 공식이 있어요. 생생하게 꿈을 꾸면 이루어져요.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했다. 김순덕 씨와 김정원 씨 그리고 굿인포메이션 출판사에 감사드린다 라고 하면서 이 책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간절히 바라면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